1번님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님이 만나게 될 이 사람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으로 나온 카드는 죽음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강렬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로 반듯한 인상의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컬러가 들어간 옷을 입거나 그런 스타일보다는 좀 올블랙 패션을 자주 입거나 차분한 톤의 옷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피부톤도 굉장히 차분하고 깔끔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님께서 이 사람을 처음 마주하면요,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수도 많지 않지만 조금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냥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되는 타입입니다. 예를 들면 소개팅으로 만나신다고 하시면요, 이분이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그 순간에도 약간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는 상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볍게 농담을 좀 하기보다는요, 무겁고 진지한 이미지를 가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분은 좀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일까? 라는 카드에서는요, 이분 굉장히 좀 완성형의 사람이라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이 카드는요, 성숙함을 나타내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좀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이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타인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확신이 좀 강한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적이고 다양한 경험이 좀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글로벌한 감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좀 외적으로 멋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분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느껴지는 타입이에요. 예를 들면 1번님께서 오늘 뭐 했어요? 라고 가볍게 물었을 때 단순히 출근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경험이나 아니면 최근 읽은 책 혹은 오늘 아침에 읽었던 뉴스에 대해서 얘기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분과 대화를 계속 나누다 보면요, 좀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분이 가진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라고 봤을 때 아까 전에 나왔던 카드처럼 이분은 굉장히 완성형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좀 집안 자체가 좋다라기보다는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의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이분의 직업은 좀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사업가의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으로 경제적 여유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면 의사나 변호사 혹은 한 가지 학문에 굉장히 몰두해서 공부를 했던 교수나 연구원의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분이 아니고요. 자기만의 삶의 철학이 있는 분이라서 그 철학을 가지고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허세를 부리기보다는요,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스타일의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단순히 비싼 명품을 사더라도 단순한 브랜드보다는 오랫동안 사용할 가치가 있는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단순히 월급을 받는 분보다는요, 자기만의 재테크 방식을 구축해 나서 본인의 자산을 차츰차츰 좀 부풀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단순히 버는 돈이 많다라는 느낌보다는 계속해서 이분이랑 살면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분의 연애 가치관과 좀 연령 차이를 봤을 때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운명의 흐름대로 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요, 결혼은 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딱 어떤 날짜, 딱 어떤 나이 때 해야겠다 이런
딱 어떤 나이 때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보다는요, 정말 내 마음이랑 맞는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겠지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는 연애 초반에는 조금 신중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확신이 들면 상대방 쪽에서 결혼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본인 입으로 천천히 좀 알아가 보자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분이 결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 1번 분과의 결혼 생활을 꿈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확신을 가지면 굉장히 빠르게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연령 차이로 보자면, 이분은 앞에서 나온 카드들을 봤을 때 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5살에서 7살 연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단순한 나이 차이가 아니라요, 이미 인생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있고, 결혼을 하면 가정을 책임질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 1번님이 만나게 될 이분은요, 어떻게 만나게 될 건지에 대한 만남에 관련된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요, 이분과의 만남이 계획된 만남이라는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카드는요, 결단과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소개팅을 받거나 아니면 업무적인 만남 혹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내가 아는 주변의 누군가가 소개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일을 하면서 알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개팅 자리에서 바로 친해진다기보다는 이분이 좀 친해지기 어려운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관심이 생기는 흐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개팅으로 만났지만 첫 만남에서는 별 감정이 없다가 이후 상대방 쪽에서 다시 연락을 하면서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분을 어떤 장소에서 언제 만날 건지에 대한 카드를 봤을 때는요, 이분은요, 굉장히 바쁜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1번님이 한창 다른 일로 바쁜 시기에 혹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시기에 이 사람과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카드는 보통 도시적이고 활동적인 공간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만남이 이루어질 장소는 직장 근처의 카페 혹은 업무 미팅 자리 혹은 친구와의 약속 장소에서 우연히 동행으로 합류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대화를 하게 되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시기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계절이 바뀌는 봄에서 여름 혹은 가을에서 겨울 이렇게 시기가 바뀌는 때에 만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계절을 떠나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1번님의 환경의 변화를 겪는 시점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 사람과의 발전 속도는 어떨까요? 에이드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오면서요, 이 관계는 서서히 발전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 카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 만남에서 강한 이끌림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서로에게 익숙해지면서 친밀함이 쌓이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급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알아가면서 좀 신중하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행동으로 보여줄 스타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사람의 첫인상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걸음걸이에서부터도
당당한 모습이 드러나는 걸음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일할 때나 대화할 때도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추진력이 있는 약간 리더 스타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강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성향이라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목표가 확실한 타입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처음에는 다소 직선적인 말투나 행동으로 인해서 1번님이 이분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관계가 발전할수록 그 에너지가 연애에서도 적극적으로 발휘한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애 스타일도요, 이 전차 카드가 나온 만큼 이 사람은 연애에서도 굉장히 리드하는 스타일의 가능성이 커요. 앞서 나온 에잇 오브 펜타클스와 조합을 해보면요, 처음에는 약간 신중하지만 확신이 생기면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실 때도 데이트가 단순히 밥 먹고 카페 가고 이런 데이트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데이트 장소를 리드하는 성향의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분은 일과 사랑을 확실히 구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연애 초반에는 약간 바쁜 스케줄 때문에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리 1번님께서 만나게 될 이분과의 연애의 흐름과 관계 발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번님과 상대방 모두 약간의 관심을 서로에게 가지고는 있지만요, 누가 먼저 확실하게 다가갈지는 좀 망설일 분위기가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은 성격상 쉽게 먼저 고백을 하지 않는 편이고 신중하게 관계를 지켜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번님도 처음에는 좀 가벼운 호기심 정도로 다가갈 가능성이 크지만요. 이 사람이 너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라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는 회사 또는 일적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소개팅에서 만나게 되더라도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약간 고민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 시기에는요, 사소한 대화 속에서 은근한 관심을 표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1번님이 오늘 점심 어떤 거 드셨어요? 라고 가볍게 물어본 질문에도 단순히 뭐 어떤 걸 먹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기보다는요, 우리 1번님께서 좋아한다고 했던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길게 이어가려는 모습은 보여요. 그리고 서로 몰래 SNS를 확인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좋아요는 누르지 않는 그런 묘한 신경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둘 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진 않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상대방이 조금씩 호감을 드러내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분과의 연애 모습은 어떨까요? 연애 모습에서 나온 카드는 나인 오브 펜타클스입니다. 두 분의 연애는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좀 품격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요.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를 할 때도 상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두 분이 연애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서로의 취미가 다르면 그 취미를 존중하거나 아니면 취미가 같다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함께 나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상대방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의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또 아닐 거예요. 1번님을 소홀하게 대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요. 시간을 낼 때 확실히 상대방을 신경 써서
좋은 퀄리티의 데이트를 준비할 수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뭐 과하게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일희일비할 만한 사건들은 별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연애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분과 감정은 어떻게 깊어지고 결혼은 어떻게 결심하게 될까요? 상대방은요, 우리 1번님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대하고 보호하고 싶은 존재로 여길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단순히 우리 1번님께서 아플 때 괜찮아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요, 따뜻한 차랑 약을 직접 챙겨줄 만큼 굉장히 자상한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번님의 생활 패턴이나 어떤 습관까지도 세심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도 단순히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해결해주면서 심적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 1번님이 상대방에게 점점 의지하고 싶어지는 감정을 느끼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상대방도 점점 더 1번님을 내가 보호해야 되는 존재구나. 이 사람은 나랑 함께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들게 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과정에서도요, 한 번에 좀 큰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 갈등이 두 분 관계를 해치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을 해결하면서 오히려 두 분의 관계가 조금 더 돈독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두 분께서 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어떤 큰 사건이 올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갈등을 겪을 때는 상대방이나 혹은 1번님께서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좀 추진력이 좋은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1번님을 붙잡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극복을 하게 되고요. 상대방은 더욱더 진지하게 결혼을 고려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1번님이 이 상대방 분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흐름의 결혼 생활이 이어질지에 대한 카드 4장을 뽑아보겠습니다. 어, 우리 1번님은 처음에 이분과 결혼을 시작을 하면요, 설렘과 안정감이 동시에 찾아올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권태기에 대한 고민이 조금 생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재 익숙함에 속아서 만족을 좀 못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연애할 때는 서로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설렘을 느꼈지만 결혼 후에는 같이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주말을 보내는 일상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더라도 좋은 아침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은 그냥 뭐 일어났어? 이렇게 무덤덤하게 말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하루 종일 바쁜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각자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대화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그 다음 카드에서는요, 좀 다른 흐름이 보여지는데 이전에서는 초기 결혼 생활에 조금 건태로움이 있다면 식스 오브 완즈는요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1번님이 새로운 취미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할 때 배우자가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도와줄까? 라고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모습이 보이고요. 반대로 배우자가 승진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좋은 일을 얻게 됐을 때 우리 1번님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면서 이 두 분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성실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기뻐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꾸준히 지속해 가면서요.
부부 관계에서도 좀 한번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 예를 들면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부의 역할이 좀 크게 바뀌는데 상대방이 너무 바쁘거나 혹은 우리 1번님께서 육아를 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결혼 초반, 중반과 다르게 조금 계속 싸움이 생기면서 서로의 감정을 좀 상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어떤 변화를 피하려 하기보다는요, 두 분이 서로 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한 사람이 힘들어할 때 다른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면서 함께 극복하는 과정이 너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정말 이제 두 분이 온전한 부부, 그리고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면서 두 분과의 관계는 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카드는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조언의 카드인데요. 에이스 오브 컵스라는 카드가 뜨면서 굉장히 감정의 충만함과 새로운 감정의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두 분은요, 결혼 후에도 연애 때처럼 감정을 새롭게 유지하는 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애정 표현을 좀 많이 하시거나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작은 선물이나 편지를 써주거나 이런 식으로 기념일을 챙기면서 두 분의 관계에 좀 소소한 이벤트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갈등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힘든 날을 보낼 때 좀 감정적으로 옆에서 많이 토닥여주고 가족의 어떤 중요함을 서로에게 계속 인식해주고 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는 것이 두 분 결혼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전처럼 설레는 연애 감정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보다는요, 점점 깊은 신뢰와 따뜻한 감정을 쌓아가는 것이 행복한 결혼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번님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번님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님과 결국 결혼하게 될 사람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첫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분을 처음 만나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펜타클 2는요, 여러 가지 일을 능숙하게 조율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무언가를 고민하고 일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분주하고 스케줄이 많지만 모든 것을 굉장히 능숙하게 처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투는 가볍고 재치 있는 편이고 주변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 줄 아는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면 2번님이 이분을 소개팅에서 만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은 요즘 바쁘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에 저 진짜 정신없어요. 그런데 저는 바쁜 게 좋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는 성격이라서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외적으로는 평소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하지만 패션 트렌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즉 유행을 따라가는 좀 화려한 스타일보다는요, 실용적이고 활동적인 옷차림을 선호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이분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매력은요, 강한 회복력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 카드는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쉽게 좌절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묵묵히 해결해 나가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과거에 힘든 경험이 있었을 거라도 이런 것들을 모두 극복하고
극복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멘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쉽게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요. 감정 기복이 크지 않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요. 이 사람이 과거 연애나 아니면은 과거의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이유로 새로운 사랑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스타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전에는 힘든 연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 덕분에 좀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더 성숙한 사랑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 사람의 가장 큰 매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괜찮아, 해결하면 돼. 이런 태도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분의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이분은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요, 현실적이면서도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인 오브 완즈는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성향을 의미하는데요. 이분 역시 자신의 커리어에서 굉장히 확실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는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에서 일할 가능성이 커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금융업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자, IT 연구직 혹은 건축 분야까지도 체계적인 사고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문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쉽게 회사를 옮기거나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업무적으로 내가 이거 꼭 책임지고 마무리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야근이나 아니면 주말 출근까지 감행하면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성격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 편이지만 일단 선택을 하고 나면 꾸준히 뚝심 있게 자신의 의견을 밀고 나가는 인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연애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진지하게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의 연애 스타일을 한번 봤을 때는요, 투 오브 컵스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교감하는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과 평생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동반자의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결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마음의 연결입니다. 단순히 조건이 맞는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함께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결혼 후에도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관계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결혼하면 우리 어떤 가정을 꾸릴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관계를 원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카드가 뜬 분들은요, 상대방과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요, 동갑이나 아니면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1살에서 3살 차이 정도의 연상 연하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편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도 내가 다 해줄게 라는 어떤 오빠나 아니면은 누나 이런 듬직한 어떤 성향보다는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는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리 2번님이 이분을 어떻게 만나게 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만나면서 관계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한 카드 4장을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2번님은 이분을 어느 정도 계획된 형태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다기보다는요, 친구나 지인이 연결해주는 자리거나 아니면 특정한 행사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만남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지인의 결혼식에서 하객으로 갔다가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친구가
친구가 술을 먹다가 잠깐 나오라고 했는데 막상 갔더니 그곳에 어떤 남자가 있다. 근데 그분과 잘 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마주칠 경우가 커요.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게 될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소개팅처럼 1대1로 의도적으로 연결되는 형태보다는요,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되는 흐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분은요, 어떻게 만나게 될까라는 카드를 봤을 때는요, 세븐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요, 아까 우리 전에 봤던 카드처럼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정도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작이 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보자마자 이분을, 아, 이 사람이야 하고 확신한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 아니라요, 서서히 친밀해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게 큰 인상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발전할 가능성이 커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매력을 점점 깨닫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 봤을 때도 세븐 오브 펜타클스는요, 일과 관련된 환경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알게 되는 경우에는요, 같은 회사 동료거나 아니면 협력업체 관계자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 곳의 고객일 경우일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일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기는요, 봄이나 가을, 그리고 이전에 한번 스쳤던 인연이 다시 연결된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얼굴만 알고 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름만 알고 있거나 많이 들어본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 알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나게 되면서 관계가 새롭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만남의 발전 속도는 어떨까요? 발전 속도는요, 에이드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오면서요, 이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는 것은 아니고요, 천천히 단단하게 쌓여가는 형태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로 시작하지만 점차 서로의 가치관과 생활 패턴을 이해하면서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사귀기로 결심하기까지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한번 연애를 시작하면 안정적이고 탄탄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반에는 상대방이 크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라 우리 이번님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긴 한 걸까 하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즉 빠른 감정적인 타오름보다는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서서히 다져지는 관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첫인상은 어떨까요? 이 사람의 첫인상은요, 생각보다 강렬하거나 그리고 조금 신비로운 느낌이 들 가능성이 커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조용하다면 실제로는 활발하고 말이 많을 수 있고요. 반대로 겉으로 굉장히 활발해 보이지만 막상 알고 보면 진지하고 말수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화를 나누면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성격이 어떻든 간에 자신만의 철학과 인생관이 좀 확실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가정하에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을 하세요라고 물었을 때도 이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에요라고 짧게 말하는 대신 본인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길게 설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한번 가까워지면 굉장히 깊이 있는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 1번님께서 아주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상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 어떨까요? 이 사람의 연애 스타일은요, 한번 연애를 하면 깊고 진지한 관계를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감정을 쉽게 드러내진 않지만 속으로 상대를 깊이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자주 하는 타입은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지키고 우리 이번님이 힘들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의지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 2번님께 다가오는 이 사람과의 연애는 어떻게 시작될지,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게 끌리게 될지, 그리고 어떤 순간들이 쌓여서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흐름의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뜨면서요, 이 관계는 처음부터 굉장히 명확한 계기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요. 즉, 모호한 감정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이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갈 만한 사건이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사람은 일적으로 만나거나 지적인 대화를 통해서 깊이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의견을 나누다가 서로의 사고방식에 매력을 느끼고, 지인들과의 토론이나 대화 중에 상대방의 논리적인 태도에 우리 1번님께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다가오거나 다가갈까요?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는요, 결단력이 있는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 쪽에서 먼저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요, 이번에 했던 일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런 말처럼 명확한 계기를 먼저 말을 하면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분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연애를 하게 될까요? 이분과 사귀게 된다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서로의 스케줄을 조율하고 만나기보다는요, 그날 오늘 시간 되냐고 물어보고 저녁을 같이 먹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해요?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을래요?처럼 갑작스럽지만 설레는 제안이 자주 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서로에게 직접 자극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대화가 활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도 단순한 카페 데이트보다는 함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도서관을 가거나 아니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행을 많이 같이 다니면서 관계가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감정의 깊이가 굉장히 빠르게 쌓일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럼 이 두 분은 그럼 이 감정이 깊어지는 과정은 어떨까요? 이 과정을 봤을 때 연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두 분은 서로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서 깊어지는 단계예요.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처음에는 서로에게 끌려서 급하게 만나고 즉흥적인 데이트가 많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결혼하면 앞으로 어디서 살고 싶어요? 라는 어떤 대화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고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해요?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현실적인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서로의 목표와 가치관이 얼마나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데이트뿐만 아니라 서로의 커리어라든지 경제관념,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두 분의 감정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는 뭘까요? 이 카드는요,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될 가능성이 큰 카드입니다. 전 카드에서 대화를 많이 통해서 가족 관계라든지 아니면 커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얘기를 나누면서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계속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 두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확신한 결론을 가져다 준다는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축하와 응원이 결혼을
결정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친구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 초대가 되면서 상대방이 내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너한테 딱 맞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피드백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분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점차 들게 되면서 두 분이 결혼을 결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다음 4장의 카드를 통해서 두 분과의 결혼 생활의 분위기와 흐름, 그리고 부부 관계의 모습, 그리고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조언까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요, Ten of Wands 카드가 뜨면서요, 책임감이 점점 커지는 현실적인 결혼 생활의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2번님께서는 결혼을 하면요, 꽤 많은 책임과 부담을 좀 느끼게 되는 시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나 아내분께서 바쁜 직장인이거나 바쁜 사업가라서 집안일이 감정적인 케어를 주로 우리 2번님이 맡아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결혼 후에 양가 가족과의 관계나 재정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적인 부분과 가사를 모두 맡게 된다면 배우자와 서로 역할을 균형 있게 나누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주말마다 청소를 하고 장을 볼 테니까 당신은 평일 저녁 설거지와 분리수거를 맡아줘 라는 구체적인 역할 분배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워커홀릭이나 본인의 일에만 몰두하는 스타일의 경우에는 우리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을 주기적으로 하시면서 상대방에게 이런 점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카드는 여왕제 카드가 떴는데요. Ten of Wands 카드가 책임과 부담의 카드를 보여줬다면 여왕제 카드는 결혼 후에 굉장히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혼 초반에는 조금 힘든 시기가 지나가지만 결국엔 그런 모든 것들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화가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작동을 잘 하게 되고요. 두 분은 그 사이에서 따뜻하고 풍요로운 가정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2번님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정적인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작은 행복을 많이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둘만의 정기적인 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집을 예쁘게 꾸미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등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도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순간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우리 2번님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향을 가졌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2번님이 힘들어할 때 오늘 좀 힘들어 보이는데 저녁은 내가 할게 같은 배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혼 초반에 어려움이 조금만 지나면 이 두 분의 가정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기반이 잘 잡힌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요, 우리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 어떤 건지를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갈등이 굉장히 커진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리고 선택을 미루는 것도 같이 담겨져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굉장히 중요한 일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미루다가 오히려 그 일이 커지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사거나 주택을 살 때 이 집을 사야 할지 아니면 전세를 유지할지에 대한 고민이 될 수도 있고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누가 더 육아를 책임질지 같은 문제에서도 서로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어떤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의사소통의 부족을 경고하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부부가 서로 불만이 있어도 괜히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참자라는 식으로 넘어가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이 감정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감정적으로 왜 나만 이래야 해?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둘 다 원하는 게 뭔지 좀 솔직하게 얘기해보자라는 식의 상황을 계속 만드셔서 두 분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의 결정을 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언의 카드를 뽑았을 때는요, 나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2번님과 배우자가 결혼한 후에 현실적인 행복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될 거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결혼 생활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을 줄 아는 부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깜짝 선물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두 분이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가서 걸으면서 소소한 대화 속에서 나 이 사람과 결혼하기 정말 잘했다라는 느낌을 들 만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하게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주는 마지막 조언은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결혼 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면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2번님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번님의 카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뽑은 카드들이 대부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 우리 3번님이 만나실 이분은 어떤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매력을 지닌 사람인지, 직업과 결혼 가치관, 그리고 연상일지, 연하일지 하나씩 차근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카드는요, The High Priest가 나오면서요, 여사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첫인상은요, 굉장히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오늘 앞선 카드에서도 사실은 좀 비슷한 분들의 이미지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 3번님께 다가왔을 때 말수가 많지 않고 조용한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사제의 카드는 감정 표현이 강한 타입이 아니라 오히려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외모로 봤을 때는 화려한 것보다는 차분되고 세련된 느낌이 강하고요. 옷을 입을 때도 과한 액세서리보다는 굉장히 심플하고 클래식한 스타일을 즐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3번님이 봤을 때는 조금 추측하기 어렵고 대신 그만큼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눈빛이나 분위기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과 처음 만나 소개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보통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리드를 하거나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분은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분이 좀 더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 분위기를 주도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도 가벼운 농담을 즐기는 분인 것보다는요, 요즘 어떤 책을 읽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뭔가, 이런 질문을 좀 하면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세븐 오브 펜타클스 카드를 보면 이분은 연애든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은 처음 사람을 만날 때도 겉모습이나 단순히 감정적인 설렘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매력 포인트는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고 어떤 한 가지를 노력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사기 때문에 한번 정한 목표는 끝까지 이루려는 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과 연애를 시작하시게 되신다면 갑자기 뜨거운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는 타입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번님이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분과 썸을 타다가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우리는 연인이야. 나는 너 좋아해. 라고 확신을 주기보다는 나는 너랑 친해지고 있는 사이야. 나는 너랑 진지한 얘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어. 라는 말로 우리 3번 분을 조금 헷갈리게 할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분의 직업은 어떨까요? 에이드 오브 완즈입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직업 그리고 굉장히 바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 카드는요. 속도와 효율성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디어나 마케팅 그리고 항공업이나 물류, 스포츠 방송 쪽에서 굉장히 속도가 빠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어떤 트렌드나 어떤 뷰티에 관해서 관심이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빠른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출장이 많거나 아니면은 엔잡러인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일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면요. 매일 바쁘게 통화를 하고 빠르게 메일이 쌓여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도 주말에 뭐 할까라고 물으면 금요일까지 해외 출장이 있어서 토요일 저녁에 만나자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즉 일이 바빠서 연락을 좀 자주 못하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연애 가치관이나 나이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결혼을 운명처럼 쉽게 결정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이분의 나이가 30대가 넘어섰다면 과거에 한번 큰 실패를 경험했을 분으로 보여요. 결혼을 하기까지 얘기가 나왔던 사람과 파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사건으로 오래된 연인과 헤어졌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과거의 경험을 계기로 결혼을 쉽게 결정하지 않고 깊이 고민한 후에 결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생의 동반자로 적합한가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따지는 성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사람과 만날 때 상대방보다는 우리 3번님이 먼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카드의 특성상 연상일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3번 분과 나이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 5살에서 10살 그 사이 혹은 그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음 4장의 카드를 통해서 이분과의 첫 만남, 그리고 만남의 방식, 그리고 어떻게 관계의 흐름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의 첫 만남은 어떨까요? 우연한 만남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만남일까요? 라는 질문에, 이분과는요, 처음에 만나는 장소가 조금 특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가 사실은 특이하다기보다는요, 처음부터 이 사람과 호감이 생기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의 관계일 가능성이 커요. 작은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만나신다고 가정을 해보면 업무적인 회의나 프로젝트 중에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첫 만남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님이나 혹은 상대방 분께서 서로와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나랑 너무 안 맞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 3번님이 스포츠나 게임 이런 걸 좋아하신다면 그런 모임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탁구나 배드민턴처럼 경쟁을 하면서 두 사람이 같이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지나치게 승부욕을 보이거나 아니면 온라인 게임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알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만나게 되신다면 어떤 정치나 여행 스타일 혹은 가치관이 서로 너무 많이 달라서 의견 차이로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이 사람 좀 특이하네라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분과의 만남은요, 부드러운 흐름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서로의 개성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관심이 생기는 형태로 전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분과는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어떤 장소와 시기를 좀 봤을 때는요, 나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경쟁과 갈등이 처음에 좀 있겠지만, 결국엔 이분과의 만남이 꽤 만족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티격태격 하면서 오히려 친구처럼 좀 우스갯소리로 서로 기분 나빠할 말들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좀 이해하고 둘만의 개그 코드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회사에서 만나신다면 일을 하는 그 순간보다는 일이 끝나고 뒤풀이를 하는 장소이거나 회식을 하는 장소에서 두 분과의 관계가 좀 깊어질 수 있겠고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술자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테이블의 분들과 합류를 하게 되면서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럼 이 두 분은 어떤 발전 속도를 가지고 가까워질까요? 어, 사실은 이분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점점 잘 통하는 것은 느껴지시겠지만, 바로 발전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 분이요, 전 연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에 우리 3번님과 상대방이 마음이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이분은 과거의 연애를 좀 다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는 좀 없는 관계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나는 마음은 가는데 아직 이 사람과는 좀 과거의 연인과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시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3번님과 다른 사람과 좀 비교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연인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분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인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3번님과 그 분을 두 병을 두고 동시에 고민하는 모습도 보여져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3번님을 잘 챙기지만 가끔씩 연락이 줄어들면서 좀 애매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연애 초반에는 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소한 일로 서운해 하거나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못해서 속을 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과는요, 감정적인 조율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분이랑 연애 관계가 조금 더 진전이 된다면 굉장히 다정하고 세심한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의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흐름보다는 우리 3번님께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 가시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연이 맞을까라는 갈등과 고민이 좀 많아진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럼 다음 4장의 카드를 통해서 누가 먼저 다가오게 되는지, 연애 과정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감정은 어떻게 깊어지는지, 결혼을 결심하는 계기까지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누가 먼저 관심 있다고 다가올까라는 질문에 텐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요, 어떻게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나는 관계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끌리는 관계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직장이나 아니면 지인의 소개로 만났을 경우에도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대시가 있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지인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요. 직장 동료라면 처음 만남 이후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고요. 지인의 소개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3번님에게 그냥 꾸준한 관심을 얕게 보이면서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과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실제적으로 연애 모습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페이지 오브 컵 카드가 나오면서요. 굉장히 순수하고 설레는 감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관계라고 뜹니다. 3번님과 이 사람은 연애를 하면서도 서로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풋풋한 사랑을 유지하는 스타일이에요. 아까 전에 뽑았던 카드에서는 연애 이전에는 다른 사람과 우리 3번 분을 비교하거나 과거의 연애는 좀 못 잊는 모습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이분과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분은 자주 깜짝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애정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우리 3번 분이 먹고 싶어 하거나 갖고 싶어 하는 음식이나 어떤 물건을 잘 기억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평일날 깜짝 선물로 준비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은요, 3번님에게 친해지면 소소한 장난을 많이 치거나 은근히 귀여운 방식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막상 연애를 하시게 되신다면 즐겁고 가볍게 시작이 되지만 감정적으로 점점 충만한 관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두 분의 감정이 깊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분과는 20대 때 만난다면 조금 오래된 장기 연애로 갈 수 있겠고요. 아니면 결혼 정년기에 만나신다면 각자의 삶을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깊이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커리어나 개인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연애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어떤 즐거운 데이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주말에 같이 도서관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개발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서로의 삶을 지켜주면서도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럼 이 두 분이 결혼을 결심하는 계기는 무엇일까요?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뜨면서 정말 강렬한 계기로 결혼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카드는요,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에 아주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는 모습이에요. 연애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 한쪽에서 아, 나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아주 강한 확신이 들게 되는 계기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아, 나 이제 진짜 결혼하기에 준비가 완벽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한쪽에서 결혼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보다는 한쪽에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상대에게 제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3번님의 결혼 후의 관계의 모습의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요, 여사제 카드가 나왔어요. 결혼 후에 3번님과 배우자의 관계는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깊어질 가능성이 커요. 조용하지만 내면적으로 강한 유대감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굉장히 화려하거나 감정 기복이 큰 스타일보다는 잔잔하게 서로의 일상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말이 많고 대화가 많은 관계보다는 눈빛만 봐도 서로를 이해하는 조용한 커플에 가까워요. 그래서 배우자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오늘 힘들었지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차 한 잔을 내밀거나 아니면 따뜻한 목욕물을 받아 놓는 등 우리 상대방이 좀 힐링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요, 지적인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단순히 좀 가정적인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가치관, 그리고 철학, 그리고 서로가 뭐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배우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가 동반자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책을 읽는 시간도 많아지고요.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는요, 애정 표현을 굳이 하지 않아도 말보다는 좀 행동, 그리고 분위기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맞춰가는 과정에서도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한 부부가 이 세상에 없듯이 초반에는 서로의 차이점을 맞춰 나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편인데, 우리 3번님 같은 경우에는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배우자의 태도가 좀 차갑게 느껴지거나 그러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서로의 스타일을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요, 이사와 환경을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해서 결혼 후에 한쪽이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요. 해외 생활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어떤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해외에서 지낼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 더 의지하면서 단단한 관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지속된 후에는 더 스타 카드가 나오면서 우리 3번님과 배우자는 서로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관계로 발전할 거예요. 이 카드는요, 결혼 생활에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해주는 파트너십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쪽이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다른 한쪽의 일을 도와주거나 그렇게 지내면서 그 일이 굉장히 번창해서 높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부 관계를 넘어서 어떤 파트너십이라든지 아니면 한쪽의 성공을 도와주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성공이 두 분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두 분은 점차적으로 동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내조해 준다든지 이런 관계로 발전된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마지막 카드는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조언의 카드인데요. 이 조언의 카드에는 나인 오브 완즈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3번님과 배우자는 서로에게 신뢰가 크지만 가끔씩 상대의 진심을 좀 오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바빠서 연락이 좀 늦어지거나 아니면 가족 행사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는 등 나에게 관심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그런 성향인지 아니면 바쁜 상황에 나한테 신경을 써주지 못하는 건지 한 번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요,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각자의 시간을 갖고 본인들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이 더 건강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처음에는 서로의 차이를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존재의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3번님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